안녕하세요. 저 월터스 쿨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이혁구입니다. 어, 제가 예, 자 보시겠지만 좀 나이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처음 직장 생활은 경영학과에서 격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T로 들어가지고 한 30몇 년 정도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 좋게 제가 이제 IT를 들어왔지만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이제 한 5, 6년을 그 소위 얘기하는 하이페리온 성과 관리하는 했던 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아시나 모르겠지만 데이터 로봇 박사다, 그 다음에 지금 월터스쿨러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수 IT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서포트하는, 특히 재무 쪽을 서포트하는 그런 데이터 쪽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쪽, 패키지 쪽 이런 쪽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쭉 구축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느꼈던 거, 그런 거에다가 또 AI라는 부분이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니까 그런 쪽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쪽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한된 주제인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한다고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서 이 경영관리 쪽 이렇게 들어보면 지난주에 우리 매출이 어떻게 돼? 제품별로 매출이 어떻게 돼? 아니면 그동안 1분기, 2분기에 우리 제품별, 지역별 매출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AI를 통해서 채팅을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그걸 AI가 답을 하고 AI 그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많은 데모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엑셀이나 뭘 이용해가지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가져든 BI를 통해서 가져든 아니면 SAP나 이런 ERP에서 가져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경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분기까지 해야 되는 매출이 왜 지금 달성을 못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재고자산을 소진해야 돼?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제 뭐 현업에서는 그럼 우리가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우리 자회사 있는 데다가 조금 뭐 이렇게 프로모션해서 그 나라에 좀 뭔가 마켓쉐어를 좀 개인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프라이싱이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미치는 당기 순이익 아니면 매출 총액은 어떻게 돼? 이런 부분을 이제 하려고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엑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엑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놈을 시뮬레이션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환경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환경에서 AI를 구축한들 아니면 구축할 수 있겠느냐. 모든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거는 엑셀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이 AI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AI를 하기 위해서 AI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는 재무제표 중심의 경영계획, 재무제표 중심의 성과관리, 그 어떤 뭐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런 쪽에 답할 수 있는 성과관리, 그런 쪽에 답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 이런 걸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FO 중심의 이제 그 경영관리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AI가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뭐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저희들은 이제 확장 경영 계획이라고도 부르고 운영 계획과 이제 재무 계획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량 중심으로 수요 예측 중심으로 재고로 풀어가는 이제 공급망 계획 같은 것도 이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글로벌 환경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IFRS의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다 보니까 그런 연결이나 또 앞으로 이제 연결 납세 아니면 소위 국제 최저한세 아니면 ESG
이런 쪽이 좀 총 아우르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계속 엑셀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그 사일로 된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을 AI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들이 제안하는 아키텍처가 어떻게 돼야 되고 또 AI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또 어떻게 바뀔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걸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유럽 회사다 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산업혁명 한 다음에 그때 막 보건이나 이런 게 엉망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위생, 보건, 뭐 그다음에 회계, 세무, 뭐 법률 이런 쪽에 컨설팅하기 하면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한 2만 명쯤 되는 한 8조 하는 일종의 이제 솔루션을 한 40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에 그런 이제 어떤 이런 쪽에 리딩하는 회사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회계 기준만 해도 옛날에 저 할 때는 USGAP 기반의 K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가리키는 것도 IFRS입니다. IFRS는 아시다시피 유럽의 회계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지만 국제최저한세나 ESG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법제하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즉 모든 ESG나 국제최저한세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유럽이 좀 이런 쪽을 리드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의 한 부분, 그러니까 뭐랄까 딱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한 부분, 연결납세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그쪽에 상당한 기여 내지 이런 영향력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장표를 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7개 부문 중에서 그 기업 성과관리 그 다음에 ESG 부분이고요. 저희 고객은 한 뭐 1900 정도 됩니다. 한 20년 정도 된 부문이고요. 그게 이제 타겟팅입니다. 뭐 이건 뭐 그냥 이쪽에서도 뭐 같은 회에서 고객 만족도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경영 성과관리 뭐 이런 쪽에 지금 엑셀을 하고 계시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시스템화되어 있고 일본도 엄청나게 그 보수적인 일본도 다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늦습니다. 늦은 이유가 뭐냐면 SAP가 뭐 좀 다 한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리딩 회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벤츠에서 저희들이 한 10 몇 년 전에 이걸 시작했어요. SAP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결재무제표부터 모델별 수익성 하는 걸 글로벌로 보는 거예요. 글로벌로 모델별 수익성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는 라이프 사이클. 왜냐면 얘네들이 뭐 전략적으로 40년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공장의 라인을 어디다 증설하고 어디를 전환할 건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 그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원가 분석 이런 걸 쭉 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을 벤치마킹해서 닛산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도요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이낸셜 허브로 구축하면서 AI 쪽을 같이 검토해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허브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허브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AI 쪽을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서 이제 AI 쪽을 비즈니스 도메인 그 유저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POC하고 아니면 이니셜 프로젝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태리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뭐 패션 회사 같은 데는 뭐 SQL가 뭐 몇천 개 된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월 매출, 수요, 그 다음에 물동 이 세 개가 묶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를 통계 모델로 했었는데 이제 AI로 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회사, 독일에 있는 제재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수백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며칠씩 걸리던 거를 주간으로 이제 여기 주간으로 돼 있죠. 주간 같은데 한 2시간 정도만 한다. 그럼 며칠씩 걸려가지고 주간 뭐 롤링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건 제너럴리 거기에 저희 회사 제품을 전부 다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도 월별 그 롤링하고 그 다음에 P&L까지 롤링하는 걸 저희들 걸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출금 왜 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요인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AI를 시켜가지고 패턴을 분석하고 숨은 드라이버들을 도출해서 어떤 드라이버가 우리한테 좋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제약회사나 이거 매니또라는 프랑스 농계회사인데 이런 거는 이제 연결 관점에서 공헌이익 같은 걸 보거든요. 글로벌 공헌이익을. 그랬을 때 제품의 SQ나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다 다르니까요. 그런 쪽에 이제 데이터 매핑하고 이런 쪽을 오토 매핑하고 이런 걸 우리 걸 쓰고 있고, 심지어는 뭐 직원의 이직률 같은 걸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정유회사에서 ROI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이제 뭐 파일럿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 AI 뭐 해야 된다 같은 회사에서 뭐 안 하면 니네 생산성 2배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 보면 데이터 많고 SQL 많고 뭐 이런 데서 이 AI는 어떤 반복적인 일, 물론 지금 리포트 만들고 이런 것도 반복적인 일이니까 AI가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거기서 반복적인 일, 그다음에 복잡한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드라이버를 도출하고 그거에 맞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람하고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AI가 도움을 주고요. AI는 아무래도 결국에 하는 거는 조직의 비전,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전략적인 결정이나 의사결정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고 막 밤새서 일해야 되는 거는 AI한테 시키는, 현재는 그런 정도 레벨이고 앞으로는 이게 뭐 약간 뭐 온라인 형태에서 자동으로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밤새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AI를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AI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좋은 데이터를 컨티뉴어스하게 인제스팅 시켜주지 않으면 그 AI는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인리칭하고 인제스팅하고 인리칭하고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확대하고 그래서 계속 보급해주는 그런 쪽의 일을 이제 인간이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처음에 저희들 컨셉은 그렇습니다. AI가 뭐 프리딕티브에서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에브노말 같은 뭐 이상 데이터 같은 걸 감지하면 그에 대해서 인간이 자꾸 결정을 해주는 거죠. 아, 이 데이터는 정상이야. 아, 이 데이터는 어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뭐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는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거라서 한 7분 남았는데, 제가 이 장표를 뭐 한 27, 8년 동안 뭐 이 짓 하면서, 이 짓하는 변표 맞지만 이게 하면서 다른 회사 다니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뭐 ESG나 GMT 이쪽은 빼고 순수 우리가 경영 관리를 재무에 국한되지 않고 운영 데이터까지, 결국엔 그게 판매, 생산, 물동, 재고 이런 쪽까지 확장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장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면은 재무 데이터는 속성이 있어요. 이건 차변 데이터고 이건 대체자료표 데이터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다 다르게 해야 되고 어떤 건 합해야 되고 어떤 건 그냥 엔딩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IFR에서 허용하는 뭐 재고자산 평가는 뭐 예를 들면 뭐 선입선출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런 재무 데이터하고 이제 그거를 사실 그게 되기 위한 운영 데이터들이 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뭐 판매, 구매, 생산, 물류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뭐 환율이니 뭐 외부 데이터도 있고 가장 노하우가 숨어 들어가 있는 엑셀에 있는 우리 내부 개인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밑에 있는 재무와 생산과 판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엮이냐 이거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성과 관리만 이런 거 하려면 공헌이익 같은 거 하려면은 이거를 가공해야 되고 조직이 바뀐다든지 하면 옛날 기준 조직으로나 현재 앞으로 바뀔 걸로 재정렬도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공통비 같은 걸 배부도 해가지고 그래야 정확한 소위 얘기하는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이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일단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 보고서, 공시 보고서도 만들고 경영진 보고도 하고 KPI 분석도 하고 애독 분석도 하고 그에 따라서 경영 계획도 하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롤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2분기 됐어. 그럼 연말에 가면 우리 프로모션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뭐 판매는 뭐 2배로 판겠지만 단기 순이익은 손실이네? 그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팔릴 것 같아. 예측을 하고 또 뭐 이제 롤링 할 때 경영층이 야, 왜 이렇게 못 팔아 해서 밑에로 내려주는 게 있고 위에서 바텀으로 올라오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서로 회의해서 조정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여기에 소위 얘기하는 경영계획 롤링 시나리오로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즉 양방향에서 데이터가 온다 이거죠. 거기다 대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이제 법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연결 재무제표, IFRS 연결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글로벌 수익성 같은 걸 볼 수, 글로벌 그 어떤 라이프 사이클 수익성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이제 전체적인 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연결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막 달라요. 자회사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매핑이나 뭐 이런 뭐 데이터 검증이나 아니면 본지사 간 거래 같은 거를 대사에서 소거하고 미신에 쏘고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동화하는 부분. 굉장히 엑셀 가지고 그냥 회계사도 비싼 회계사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해 주는데 이제 AI를 쓴다든지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있을 때 가운데 쪽이 플랫폼이고 이런 쪽이 이제 저게 이제 비즈니스 유저들이 쓴다라고 보면 이런 플랫폼과 이런 일을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런 AI들이 필요한다. 우리가 현재는 뭐 현재 지원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뭐 제가 근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관리 연결 이렇게 해서 다 위에 소프트 클로징 경영계획 롤링 이것도 연결 글로벌 관점에서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엑셀로 한다? 이거를 데이터 웨어러스 BI로 한다? 이거를 SAP로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쪽이 플랫폼이고 이쪽이 이제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을 쭉 가지고 있고 이쪽은 이제 분석 내지 보고서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것들을 다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AI가 지원하는 부분을 쭉 써놨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워크플로우나 아니면 데이터의 리니지 같은 걸 상시 체크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 AI가 좀 추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위에 SKR 인텔리전스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 디스클로저가 이제 뭐 사업 보고서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커스텀 코파일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쭉 그 단계에 이제 저희 메인 솔루션들이 쭉 아까 말씀드린 데 쫙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앞에 세 개는 소위 글로벌 환경에서 데이터 이제 회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데 많이 쓸 수 있는 툴이고 뒤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드라이버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런 쪽에 도와주는 그런 현재의 저희들이 스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발전하겠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오토매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을 잠깐 데모에서 보시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정도로 시작하겠구나.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룰 베이스드가 아니라 학습이 되고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그 소액에는 재무결산, 확장 경영계획, ESG, 법인세, 그 내지는 연결납세죠. 그다음에 국제최저한세 이런 쪽에서 각각 데이터 준비하는데, 데이터 모델링하고 분석하는데, 리포팅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다는 예시를 써놓은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프로세스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시작해봐 하는 거를 워크플로우까지 뭐 AI가 하고 뭐 이런 거는 언젠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니고 데이터의 가용성 내지 품질 같은 걸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잘 지원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를 멋있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애독을 할 때 현업에서 그냥 말로 시키면 잘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 데이터에서 어떻게 패턴을 분석해서 저게 그 중요한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영 관리의 초점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과거를 뭐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떻게 AI가 인간이 결정 내리는데 도움을 줄 거냐. 이쪽에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잠깐 저희 직원이 뭐 그냥 맛만 보시라고 느낌만 가시라고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직 같은 회사라서 데모만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저희는 CCH 타겟팅 안에 인텔리전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AI 기능들을 5가지 정도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AI가 저희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실제로 가시성 있는 AI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워크플로우 안에 실제로 뭐 트레인을 하거나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런해서 결과를 보는 것들이 다 워크플로우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오토 매핑이라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뭐 ERP나 이런 데서 이제 계정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타겟팅에서 다른 매핑이 필요할 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I를 통해서 지금 매달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계정들로 매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천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간단한 기능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좀 뒤에는 좀 더 이제 굉장히 좀 고난이도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상 데이터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외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데이터가 계속 월별로 들어올 때 이게 좀 다른 방식의 데이터가 왔을 때 저희가 이상 감지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저희가 매출 데이터를 뭐 거래처별, 제품별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이상 감지하는 엔진을 여기서 워크플로우 안에서 돌리게 되면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상 데이터가 이런 3가지 이제 이 법인에서 이 제품들이 이 데이터는 원래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확률로 가지고 나왔을 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이게 맞다 아니다를 계속 표시해 줌으로써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이상해 보인다. 그럼 이 데이터 포인트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레인지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걸 설정이 되었는데 그게 데이터가 아웃라이어로서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게 왜 달라졌는지를 또 이제 자동적으로 AI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12월에는 할인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예시입니다. 또 할인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상 감지가 되었구나라는 걸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좀 더 앞으로 이제 뭐 보고서를 만들 때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AI 드라이버 베이스 아나리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정제하고 들어올 때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실적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고객 정보도라든지 아니면 고객 만족도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인사이트를 이 데이터가 이제 실적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뭐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월별로 이제 물량들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쉽게 데이터를 이제 다른 운영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뭐 여기서도 할인율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요소가 팩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실적 데이터에 이 팩터들이 어떤 식으로 매달 그런 이제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보는 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 이제 많이 이제 영향도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로 이제 프리딕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예측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어왔던 그런 뭐 실적 데이터와 또 뭐 다른
이제 외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저희 간단하게 이 특정 제품들이 이 월별로 12개월 앞으로 12개월간 어떤 식으로 물량이 예측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설정해 두고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제 자동적으로 해서 이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히 보여주고 그걸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직접 그걸 변경해 볼 수 있고 그것도 사용자가 협업해 가지고 좀 더 이 물량들을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또 저장해서 시나리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뭐 제품들이 뭐 100개 이럴 때는 괜찮지만 이게 수천 뭐 수만 뭐 SKU가 될 때는 이런 자동화를 함으로써 시간 절약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방금 보여줬던 그런 그래프들이 이제 저희가 내부에 있는 그런 기본 알고리즘과 모델을 사용하였더라면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 기반입니다. 파이썬으로 이제 이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드를 여기서 이제 저희 플랫폼 안에 넣어서 이제 그런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기능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철학을 갖고 재무나 경영 관리 이런 업무들을 이제 좀 현실적인 방식에서 AI를 쓰는 것들을 보여드렸더라면 결국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갔을 때는 이런 업무들이 저희가 실무자들이 결국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재무 업무를 할 때 이제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이런 저희가 SKAI라는 기능이 결국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파일럿의 그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 제품별로 지역별로 한번 만들어 달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장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물론 엑셀에 잘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또 어떤 실무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 그렇지만 분석을 하려면 이제 실제로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냥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주고 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더 깊게 질문을 해가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모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해 보면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시보드를 아무나 만들 수 있고 또 실제로 보고하는데 시간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기능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한 기능이 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뒤에 부스가 있기 때문에 부스에서 좀 더 한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CH 타겟팅 월터스쿨러 CCH 타겟팅이었습니다.